북한이 어제 개성공단의 통행을 금지하고 남측으로의 귀환만 허용한다 이렇게 통보해왔습니다. 북측에 남아있는 800여 명의 노동자들의 안전도 걱정이고요. 또 개성공단의 앞날 또한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먼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상황부터 알아보고 가죠. 개성공단 기업협회 옥성석 부회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회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출국 심사도 군인들이 한다 그러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 입주 기업 입장에서는 당황하고 예. 어저께 하루는 경황이 없었습니다. 경황이 없었는데 예. 현재 한 800여 명이 이제 저희 주재원들이 이제 상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시로 지금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신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예. 어저께는 정상적으로 작업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아침 8시부터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현재 한 10분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작업 준비를 하고 있고요. 북쪽 근로자들도 정상으로 출근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길은 막혀 있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는 정상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고 신변에도 문제는 없다 이런 상황이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세요. 네. 나오는 길은 열려 있는데도 어제 많이들 안 나오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 회사 주재원들도 이제 나가고 나면 다시 이제 월요일날 들어가야 되는데 월요일날 들어가지를 못하면은 주재원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업이 진행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나오는 걸로 출경 계획을 변경을 시켜놨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일단 나오고 나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보장이 없기 봐. 때문에 그렇죠. 그럼 하루라도 그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 우리 기업들이 입는 피해는 어느 정도나 되길래 그런가요? 그 가스가 들어가야 이제 그 공장이 보일러가 가동이 되거든요. 예. 근데 어저께 이제 그 가스차가 못 들어감으로 해서 벌써 3개 회사가 생산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벌써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군요. 노동력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그 문제만이 예. 아니군요. 그런데 식자재가 이제 어제부터 공급이 안 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쌀이 어저께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다. 그런 이제 부분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벌써 어제부터서 생각보다는 피해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 이렇게 해서 공장이 하루 제대로 안 돌아가면 이제 어느 순간 식자재도 다 떨어지고 가스도 다 떨어지고 모든 기업이 그런 상황이 발생해버리면 피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한 4, 5일 이상 되면은 생산이 전면 중단됩니다. 생산이라는 거는 자재 하나라도 없으면 다음 공정을 이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물론이죠. 그래서 하루의 피해가 얼마라기보다는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이거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바이야의 납기라든가 이런 걸 지키지 못하거든요. 그럼 거래처로부터서 그 크레인 그리고 거래처로부터서 받았던 그 원단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저희들이 그 손해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그 제조 원가만의 문제가 아닌 어떤 판매가에 준하는 크레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나오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얘기하기도 상상하기도 싫습니다만 그야말로 회사를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갈 수 있다가 아니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이렇게 지금 생각해서 정말로 암담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입주 기업들의 간절한 심정이 절절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옥성석 부회장 먼저 연결을 해봤습니다. 제임스 셔먼 주한미군대 사령관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위험하고 휘발성이 강한 상태에 지금 한반도가 놓여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대북 전문가이기도 하죠.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 이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결국은 개성공단의 출구만 열어놓고 입구는 막는 상황까지 갔네요. 북한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글쎄요, 지금 남북이 서로 대치 관계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 특히 개성공단의 입주 기업들의 어려움은 이루 형언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아직 그 북한이 강경한 자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뾰족한 그런
그런 수가 없다. 이런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네요. 결국은 미국 나와서 우리랑 얘기하면서 핵 보유국인 거 인정하고 우리 체제 보장하는 평화협정 맺어달라.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는 제스처죠, 지금? 그렇죠. 물론 또 미국도 미국이지만 한국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앞서서 지금 계속 대북 강경책이 나오고 또 일부 언론에서 예. 북한을 자존심을 건드는 그러한 표현을 가지고 개성공단 문제를 운운하니까 자존심을 건드는 표현이라면은 뭐 돈줄 때문에 못 막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요. 그런데 지금 오랫동안 북한의 자존심 외교는 그 참 이루 형언할 수 없거든요. 예. 벼랑 끝 외교. 그렇죠. 그래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북한과 협상을 할 때는 그 자존심을 건드는 얘기는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북한 사람들은 본래 그럽니다. 배짱, 끝장, 그리고 자존심 이런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자극할 필요 없이 민족 문제, 평화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나는 순간입니다. 지금 자존심 건드려서 우리한테 득될 게 없는데 계속 그 부분 자극하니까 수위는 더 올라간다 이런 그런데 말씀. 이제 문제는 북한이 우리에게 한 얘기는 자기들이 한 얘기는 말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의 언론은 좀 자유롭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비판도 하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마치 정부에서 한 양, 또 국민 전체가 그러는 양 그런 구실을 잡는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규탄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한 것은 좀 자극적인 것은 서로 상관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원하는 건 미국과의 대화 채널에 나와라. 그래서 우리를 그렇습니다. 인정하라 이런 건데 근데 미국이나 우리나 지금 그럴 생각은 없어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북한 개성공단 최종 폐쇄까지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막다른 골목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아하. 지금 현재 오늘의 남북 관계, 오늘의 북미 관계는 전적으로 미국 페리 전 국방장관이 얘기한 대로 부시 정권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명박 정권의 잘못이에요. 굉장히 냉각된 상황까지 몰고 온 그 부분이요. 그 부시, 이명박 한미 정부에서 남북 관계, 북미 관계를 완전히 경색시켜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의 결과가 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성공단 문제나 한반도 평화, 특히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결국 대화와 협상밖에 없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근로자들을 혹시 인질로 삼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당장 우리 거기에 있는 저 800여 명 우리나라 노동자들 걱정이 되는데요. 네, 뭐 지금 현재 828명이 개성공단에 체류 중이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지금 개성공단으로 들어오는 것은 제한하지만 개성공단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것은 지금 제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로 보면은 인질로 잡겠다 하는 것까지는 아직 안 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은 우리 개성공단에 있는 그 123개의 입주 기업들이 아마 가동을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막대한 피해를 입지만은 또한 북한도 지금 현재 5만 4천 명의 근로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한 20-30만 명이 결국 북한 주민들도 개성공단 때문에 먹고 사는데 자기들도 지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잘 가동시키면은 남북이 윈윈하는데 함께 공동이익인데 이렇게 냉각되고 가동이 중단되면은 남북이 공동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한미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난 후에 미국에 대해서 강한 불만,
우리 정부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예. 그러한 전술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출구 전략이 우리 지금 필요한데요. 방법이 뾰족히 안 보입니다. 보이세요? 글쎄요, 저는 우리 미국도 뉴욕 라인을 가동해서 대화를 해야 되지만은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좀 과감하게 예. 지난번 통일부 장관이 그러한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만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숙사 등을 지어주는 적극적인 자세로의 제안을 한번 하면은 좀 대화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이렇게 생각. 생각합니다. 그럼 뭐 특사라도 보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 긴장 상황에서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아직 특사를 북한에서 받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역시 물밑 대화는 가능할 것이고 그것보다는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는 그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의 활성화 이런 조치를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를 하신다고 하면은 북한도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가져올 때 특사를 교환해서 장기적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의 복귀 이러한 것으로 진전되리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자존심 싸움 해봤자 이건 손해볼 양쪽 다 손해보는 게임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답답할 건 별로 없죠. 우리가 지금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도 답답합니다. 미국 답답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 기술은 날로 개발되고 있을 것이고 북한의 미국으로서는 핵 확산을 금지시키든 방지시키는데 얼마나 큰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전 세계가 북한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 고립을 자처하고 있다는 건 민주당 박지원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네. 예, 나오셨으니까요. 오늘 북한 얘기만 하고 들어가실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얘기도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북한 얘기만 하죠.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는 것이요. 며칠 전에 신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내부가 지금 얼마나 망가져 있는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한상대 전 검찰총장 얘기를 꺼내셨어요. 네네. 지난해 말에 검찰 내부에 심한 갈등 벌어졌을 때 한상대 당시 총장이 부하인 검찰 간부의 비리를 야당에다가 민주당에다가 직접 제보하더라. 네. 이게 확인된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하는 날 아침 일찍 우리 민주당에 연락을 해오기를 검찰 모 간부가 이러한 비리가 있으니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아달라 이런 제보를 해왔습니다. 직접 받으신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까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민주당 어떤 의원에게 했는지까지는 밝히기가 어려우신가요? 어떤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알았다라고 하고 아주 지혜롭게 우리는 민주당에서는 만약 이러한 얘기를 하고 한상대 총장이 하지 않았다라고 잡아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내용을 법무부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날. 그래서 그날 사표를 제출하게 되고 수리를 하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 저희 생각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한상대 총장의 그러한 행동이 자기는 자리를 보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사표 제출을 빨리 당기게 하는 역효과가 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상대 전 총장이 그 인사청문회에서 그 말씀하신 걸 듣고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뚱딴지 같은 소리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그러니까 법무부에 이미 그날 공식적으로 사건 접수가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사건 접수가 아니라 우리 민주당에서 한상대 총장이 제보해준 내용을 법무부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이게 한상대 총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시고요. 그러니까 한상대 총장이 제보한 내용 자체를 법무부에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한상대 총장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그러한 질문을 한 후에 미국에서 저한테 뚱딴지 같은 소리다, 뭐 구원이 있다, 처신을 잘못했다
라고 진짜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해서 아하. 제가 그 인사청문회 때는 법무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 알아서 다시 인사청문회장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를 했다라고 밝혔더니 한상대 총장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후에 법무부에서 뭐 수사를 들어가거나 뭔가 조치를 취하고 그것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일부 신문에서는 박 의원님한테 그 제보받은 비리 내용을 그게 사실이라면 전부 밝혀라, 그것도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밝힐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요. 우리로서는 법무부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예. 무슨 조사의 가치나 처벌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법무부에서 조치를 할 일이죠. 그 법무부에 통보한 그 내용이 한상대 총장이 아니면 검찰총장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인가요? 야당이 어떻게 뭐 조사해서 따로 이렇게 알게 된 내용이거나 이런 건 아니냐? 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의심할 만한 건 아닌가요? 한상대 총장으로부터 받은 내용입니다. 검찰 간부라면 어느 정도 선인가요? 죄송합니다. 상당히 고위직입니까? 언급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중대한 비리입니까, 그럼? 뭐 그러한 경중을 저희 입장에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예, 아니 이게 상당한 고위직의 상당한 비리여야지만 또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영향력 있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제2의 문국현이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건 안철수 후보가 저는 당선되리라고 봅니다. 되리라고 보세요. 지금 허준영 후보하고 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저 엎치락 뒤치락 하던데요. 그렇지 않고 뭐 오늘 내일 이제 후보 등록을 합니다마는 예예. 저는 당선되리라고 보고요. 되더라도 국회에 들어오면은 n분의 1입니다. 아하. 300명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인데 예. 이제 송호창 의원과 두 분이 활동을 하시면은 예. 그러한 정치적 활동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문국현 대표도 훌륭한 분이었고 대통령 후보였지만은 그렇게 국회에서 존재감 확인을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예. 그래서 역시 민주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당 정치고 예. 또 여야 정치이기 때문에 보다 크게 보고 안철수 후보가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하는 충고로 받아들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지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